65세 이상 어르신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눈을 뜨자마자 바로 텔레비전을 켜고 어떤 분은 커피부터 찾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약을 꺼내 드시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실 때도 있죠. 그런데 아침 공복에 하는 이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10년, 어쩌면 20년 동안 근육을 지켜줄 수도 있고 반대로 조용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는 상식이 있습니다. 아침은 대충 넘겨도 된다. 나이 들면 먹는 것보다 쉬는 게 더 낫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근육 단백질 합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근육을 살리고 또 다른 행동 하나는 근육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 한 잔을 마시는 단순한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권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갈증 해소 때문이 아닙니다. 아침 공복의 물은 밤새 끊겼던 혈액순환을 깨우고 근육세포로 영양분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커피부터 들이키는 습관은 위를 자극하고 근육대사를 억제하는 호르몬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똑같이 컵 하나를 들더라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몸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집 앞 우물가에서 물을 떠다 마시고 짧게 스트레칭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80세 이상, 주민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논밭에서 일할 만큼 근육이 튼튼했다고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장수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 공복의 물과 가벼운 움직임 덕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단순한 물 한 잔과 스트레칭이 그런 힘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은 깨어나는 순간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의 첫 습관이 근육을 살리는 신호를 보내느냐, 아니면 손상시키는 신호를 보내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침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지? 단순한 물 한 잔, 햇빛 쐬기, 간단한 스트레칭,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근육은 지켜집니다. 반대로 공복 커피, 설탕 음료, 담배 같은 습관은 근육을 10년 이상 앞당겨 약하게 만듭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제가 한 5가지 좋은 아침 습관과 3가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듣다 보면 이건 당장 실천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채널을 구독해 두시고 알림까지 켜두시면 앞으로도 근육과 건강을 지키는 비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댓글에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부산, 대구, 혹은 해외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면서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앞으로 10년 안에 근육의 4분의 1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근육을 살릴 수 있는 실천법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아침 공복의 습관이 근육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해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 너무 당연하고 단순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이 단순한 물 한 잔이
근육을 살리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밤새 우리 몸은 6,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땀, 호흡,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은 상대적으로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을 시작하면 혈액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실어 나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몸이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 한 잔을 마시는 순간 혈액이 다시 부드럽게 흘러가면서 근육이 필요한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주류 의학계에서도 이를 강조합니다. 미국의 한 노인 건강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조사했는데 매일 아침 물을 챙겨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하체 근력이 평균 15%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작은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많은 의사들은 200ml, 즉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권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미지근한 물이 가장 편안하게 몸속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아침 첫 물을 생명의 물이라 부르며 장수 습관으로 여겨왔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인도의 전통 요법 아유르베드에서는 아침에 따뜻한 물에 레몬을 몇 방울 떨어뜨려 마시는 습관을 권장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소화를 돕고 근육 회복을 촉진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레몬의 비타민C가 단백질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과학이 만나는 대목이지요. 하지만 이 주제에는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침의 물보다는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직접 만드는 재료니까요. 그러나 이들도 동의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으로 전달되려면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없이 단백질만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첫 물 한 잔을 마셨습니까? 혹은 그냥 건너뛰고 커피부터 드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10년 동안 근육의 강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살리고 지켜내는 첫 걸음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조심할 점은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아침에 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물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양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아침 공복의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근육을 깨우고 혈액을 흐르게 하고 단백질 합성의 길을 열어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바꾸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물 한 잔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또 다른 아침 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앞으로 이어질 정보들이 근육 건강을 위한 든든한 무기가 되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깨워줄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건가요? 답은 여러분의 손에 든 물 한 컵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 그 물 한 잔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어제 저녁에 고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잘 챙겨 먹었는데도 다음날 아침 몸이 여전히 무겁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내가 먹은 단백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라는 의문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사실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백질은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몸이 그것을 흡수하고 근육으로 바꾸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를 도와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누운 자세로 오래 머뭅니다. 근육과 관절은 굳어 있고 혈액순환은 느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까지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고 일부는 그냥 에너지로 쓰이거나 노폐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단 5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육과 혈관이 깨어나고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쓰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아침 공복 스트레칭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8주 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그룹은 같은 단백질 섭취량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평균 8% 더 늘었고 체력 테스트 점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스트레칭이 근육세포 내 혈류를 활성화시켜 아미노산 전달을 원활하게 만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트레칭이 좋을까요? 어려운 동작은 필요 없습니다. 침대나 의자 옆에서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리고 옆으로 살짝 기울이는 동작만 해도 몸이 금세 따뜻해집니다.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동작, 발목을 돌리는 동작도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단 3,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 아침 반복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핀란드의 한 노인 복지센터에서는 아침마다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바로 단백질 스트레칭 타임입니다. 아침에 물을 마신 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다음 단백질 음료나 두유를 나눠 드립니다. 이 습관을 들인 어르신들은 1년 후 근육 손실이 현저히 줄었고 낙상 위험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생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백질 합성에는 운동 강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당연히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70세, 80세 어르신들이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 스트레칭은 무리가 없으면서도 근육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한참을 그냥 앉아 계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오늘부터 단 5분만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호흡도 중요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팔을 올리고 내쉬면서 몸을 기울이면 폐와 심장이 깨어나 혈액이 힘있게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된 혈액이 근육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 순간 단백질은 비로소 재료가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벽돌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단백질 흡수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몸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아침 공복의 스트레칭은 바로 그 준비 운동입니다. 물 한 잔으로 길을 열고 스트레칭으로 엔진을 켠 다음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은 가장 효율적으로 그 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꼭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짧은 스트레칭, 그 다음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근육은 살아납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깨우고 돌봐주느냐에 따라 평생 든든한 자산으로 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햇빛은 피부에 해롭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커튼을 꼭 닫아두고 햇빛을 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특히 65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아침 햇빛은 근육을 지켜주는 귀한 약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받는 순간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만이 아니라 근육을 지탱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 불립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역할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 단백질 합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연구팀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하체 근력이 평균 20% 낮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햇빛을 쬐는 습관만으로도 근육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유럽 장수마을을 조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습관이 바로 아침 햇살 맞이였습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 전 마을 광장에서 함께 가볍게 몸을 풀며 햇볕을 쬐었는데 이 단순한 습관이 80세 이후에도 논밭에서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지켜주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햇빛을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하루도 햇빛 한 줄기 없이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햇빛 노출이 피부 노화와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양입니다.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팔이나 얼굴에 햇빛을 쬐는 것은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비타민 D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한낮에 강한 햇빛이 아닌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야말로 근육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작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을 때는 얇은 긴팔 옷을 입고 모자를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피부의 일부가 직접 햇빛을 맞는 것입니다. 손등이나 팔뚝, 얼굴만으로도 충분히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꼭 바깥에 나가지 않더라도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요양원에서는 매일 아침 입소자들을 데리고 정원 산책을 합니다. 처음에는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6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근육량과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햇빛 노출로 인한 비타민 D 상승이 운동 효과와 결합해 근육을 지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오늘 아침 햇빛을 받으셨습니까?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대답 속에 여러분의 근육 건강의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매일 10분의 햇빛이 10년 뒤의 걸음걸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쟁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보충제를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혈중 수치가 심각하게 낮은 경우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햇빛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게다가 햇빛을 받는 순간 기분 좋은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즉, 햇빛은 근육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주는 셈이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근육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깨우며 하루의 기분까지 밝게 합니다. 단 10분의 햇살이 근육을 살리고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세요. 따뜻한 햇빛이 여러분 근육에 말을 걸 겁니다. 나는 아직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무엇을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커피를 찾습니다. 하지만 커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근육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건 단순히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따뜻한 차는 아침 공복의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근육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해줍니다. 첫째, 따뜻한 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밤새 천이 떨어지고 혈류가 느려진 상태에서 미지근한 차를 마시면 위와 장이 편안하게 데워지고 혈액이 온몸으로 원활히 돌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빠르게 공급됩니다. 근육은 피가 흐를 때 살아난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둘째, 채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은 근육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보리차의 풍부한 미네랄은 수분 균형을 지켜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한방에서는 대추차나 생강차도 아침 공복에 좋다고 말하는데, 이는 천을 올리고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근육을 위한 약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교토의 한 노인 마을에서는 아침마다 주민들이 모여 따뜻한 차 모임을 가집니다. 함께 보리차나 녹차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마을 노인들은 평균 근력이 또래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습관이 사회적 교류와 결합해 근육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 한 잔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할 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니 근육도 덩달아 지켜진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차의 카페인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입니다. 공복에 진한 커피를 큰 잔으로 들이키는 것과 미지근한 차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소량의 카페인은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집중력을 높이며 근육 활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결국 문제는 지나침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차가 가장 좋을까요?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은 구수한 보리차가 좋습니다. 천이 낮고 손발이 찬 분들은 생강차가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효과를 원하신다면 녹차가 좋지요. 중요한 건 차갑지 않고 따뜻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복에 찬 음료는 위와 근육 대사를 차갑게 시키지만 따뜻한 차는 몸을 안에서부터 깨워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오늘 아침 혹시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음료를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그 한 잔이 근육을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차 한 잔은 근육을 부드럽게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따뜻함이 근육을 살린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후루룩 들이키지 말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드셔보세요. 따뜻한 수증기가 호흡기를 거쳐 몸속 깊이 들어가면 근육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될 때 단백질 합성과 근육 회복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리해보면 아침 공복에 따뜻한 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깨우고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세포를 보호하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합니다. 내일 아침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선택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10년 후에도 계단을 가볍게 오를 수 있는 힘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한 잔 하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커피 향은 마음을 깨우고 몸을 가볍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근육과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함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각성을 돕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를 찾지요.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 분비를 급격히 늘려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가 불안정해지면 영양소 흡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근육 손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노인 건강연구팀은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아침 공복에 매일 커피를 마시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 노화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핀란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소비국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노인 건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아침 공복에는 커피 대신 물이나 따뜻한 차를 먼저 마시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라는 것이지요. 물이나 차로 위와 근육을 먼저 깨우고 이후 식사와 함께 커피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제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오히려 근육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커피가 당뇨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식사 후에 적당량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아침 혹시 속이 빈 채로 커피를 드셨습니까? 그 한 잔이 일시적으로는 정신을 깨워주는 것 같지만 근육과 위장은 이미 작은 손상을 받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물 한 잔이나 따뜻한 차로 하루를 시작한 뒤 아침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신다면 카페인의 긍정적인 효과는 살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커피를 꼭 아침에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위도 안정되어 있고 영양소 흡수도 시작된 상태라 근육 단백질 합성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너무 진한 커피 대신 아메리카노처럼 연하게 마시는 것이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장수마을에서는 아침에 커피 대신 보리차로 하루를 시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점심 이후에야 커피를 즐기는데 이 습관 덕분인지 근육과 소화 건강이 또래보다 훨씬 양호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근육을 지켜낸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나쁜 음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습관은 근육과 위장을 동시에 해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고 양을 줄이고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커피는 충분히 건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커피 대신 물이나 따뜻한 차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근육은 오늘은 나를 지켜주었구나 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아침에 공복으로 마시는 음료 중에서 단맛 나는 음료를 선택하신 적 있으신가요?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과일 주스, 달콤한 두유,
심지어는 건강음료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액상차까지. 달콤한 맛은 잠시 입을 즐겁게 하지만 근육 건강에는 생각보다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특히 혈당 반응이 더 크게 일어나는데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이 혈액 속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보내는 대신 지방으로 저장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이 제 역할을 못하고 버려지는 셈이지요.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뱃살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설탕은 근육 염증을 유발합니다. 단순당이 많으면 활성산소가 늘어나 근육세포를 공격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회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단맛은 달지만 근육을 조용히 썩게 만든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화연구소에서는 하루 한 잔 이상의 설탕 음료를 마시는 95세 이상 노인은 근육 감소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1.6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셋째, 설탕 음료는 뇌와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달콤한 맛은 잠시 기분을 좋게 하지만 곧 혈당이 떨어지면서 다시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고 기운이 빠진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아침에 설탕 음료를 마시는 그룹과 단백질 음료, 우유, 두유를 마시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6개월 후 단백질 음료 그룹은 근육량이 증가하거나 유지된 반면 설탕 음료 그룹은 평균 근육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마시느냐가 근육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일 주스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으니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가공된 주스입니다. 대부분 시중에서 파는 주스는 과일 자체보다는 설탕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200ml 컵 한 잔에 각설탕 4~5개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직접 과일을 먹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 아침 혹시 달콤한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 한 잔이 근육 단백질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설탕 없는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셨다면 근육은 지금도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을 겁니다. 작은 대안도 있습니다. 음료를 완전히 끊는 게 어렵다면 꿀 한 방울을 떨어뜨린 미지근한 물이나 무가당 두유 같은 것을 선택해 보세요. 단맛은 줄이면서도 근육을 위한 영양은 챙길 수 있습니다. 또 입이 심심하다면 무설탕 껌이나 따뜻한 허브차를 마셔도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공복의 설탕 음료는 근육을 지키기는커녕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혈당을 요동치게 하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며 염증을 일으켜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내일 아침에는 달콤한 음료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선택해 보세요. 단순한 선택 하나가 앞으로 10년 동안 계단을 가볍게 오를 수 있는 힘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아침에 가볍게 한 대 피우면 속이 편하다, 혹은 소주 한 잔이 속을 풀어준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특히 공복 상태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습관은 근육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잠깐의 위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공격하는 치명적인 칼날과도 같습니다. 먼저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중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근육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근육으로 가야 할 혈액 공급을 막고,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빼앗아 근육세포를 저산소 상태로 만듭니다. 단백질이 아무리 충분해도 산소가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빈속에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혈액에 빠르게 흡수되어 심장과 근육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한 국제연구에 따르면 아침 첫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육 감소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폐 건강뿐 아니라 근육에도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음주를 살펴봅시다. 일부 어르신들은 아침 해장술이 속을 편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의 술은 위와 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억제합니다. 술이 몸속에 들어오면 간은 우선적으로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대사와 근육 회복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을 위한 재료가 들어와도 공장에서 가동을 멈추는 셈이지요.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아침 공복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중장년 남성들을 추적 관찰했더니 10년 뒤 이들의 근육량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았고 낙상 사고 발생률은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아침 음주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근육 건강을 파괴하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적당한 술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레드와인 같은 경우 항산화 성분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양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술은 적당량이라 해도 위험합니다. 영양소가 없으니 알코올이 더 빠르게 흡수되고 해독 과정에서 근육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아침마다 담배 한 대나 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습관이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게 줄어들지만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대신 작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담배 대신 아침 공복에 깊게 심호흡을 하며 창문을 열어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근육과 폐를 깨워줍니다. 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혈액순환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단순한 대체 습관이 근육을 수년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의 흡연과 음주는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공격하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담배는 산소를 빼앗고 술은 단백질 합성을 막습니다. 그 결과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삶의 독립성도 잃게 됩니다. 내일 아침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담배와 술을 손에서 내려놓고 근육을 위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약을 드실 때 보통 언제 복용하시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모금과 함께 약을 삼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아침에 드세요 라고 설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약이 아침 공복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타이밍에 복용하면 근육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복에 먹으면 위를 심하게 자극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통소염제, 일부 항생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 그렇습니다. 공복에 이 약들을 복용하면 위 점막이 손상되어 위염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영양소 흡수도 방해받아
근육 단백질 합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근육은 먹은 단백질을 받아야 유지되는데 위가 상처받으면 그 과정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둘째, 이뇨제나 혈압약처럼 아침에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복입니다. 빈속에 약을 복용하면 흡수가 너무 빨라져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탈수가 심해져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 중 아침에 혈압약을 빈속에 드셨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넘어짐은 곧 근육 손실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사건이지요. 셋째, 약과 단백질의 상호작용 문제입니다. 어떤 약들은 단백질이나 특정 영양소와 함께 복용해야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은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맞지만 다른 많은 약들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무심코 모든 약은 아침 공복이라고 생각하면 약효는 떨어지고 부작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근육이 받을 타격도 커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약을 복용하는 노인 그룹과 식사 후에 복용하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공복 복용 그룹은 위장관 문제로 인해 단백질 흡수가 떨어졌고 근육량이 1년 동안 평균 5%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식사 후 복용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했습니다. 약 하나의 타이밍 차이가 근육의 운명을 가른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약의 종류에 따라 공복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치료제나 갑상선 약은 공복 복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약이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약마다 맞는 복용 시간과 방식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지금 드시는 약의 복용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아침 공복에 한꺼번에 삼키고 계신가요? 작은 차이가 근육과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공복 복용이 맞습니까? 식사 후 복용이 맞습니까? 를 확인하세요. 둘째, 약을 복용하기 전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 위와 신장을 보호하세요. 셋째, 아침 공복에 꼭 약을 드셔야 한다면 이후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하는 가벼운 식사를 곁들여 근육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약은 우리 몸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타이밍은 오히려 근육을 해치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약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는 것. 이것이 근육을 지키고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약을 손에 쥐셨을 때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은 젊을 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튼튼했던 근육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근육은 무너지는 속도가 빠를지라도 작은 변화 하나만 실천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 늘겠어 라며 체념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학계의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70세, 80세 어르신도 생활 습관을 바꾼 뒤 근육량이 늘고 계단을 가볍게 오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가장 빠른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 스트레칭을 한 뒤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그리고 햇볕을 10분만 쬐는 것,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근육의 환경은 크게 달라집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몸속 근육 세포들이 이제 다시 일할 준비가 됐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충북의 한 마을에서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스트레칭 5분, 햇빛 쐬기 10분, 그리고 설탕 음료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단 4가지 습관이었습니다. 6개월 후 참가자들의 하체 근력은 평균 12% 향상되었고 낙상 위험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근육을 지킨다는 말이 연구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운동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운동을 하기 전에도 근육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이나 피로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작은 생활 습관 변화는 근육을 준비시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 어떤 작은 변화를 실천했는가? 혹시 아직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면 내일 아침부터라도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물 한 잔일 수도 있고 5분 스트레칭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의 행동이 근육 건강의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82세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약해져서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늘 손주에게만 의지했지요.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씩이라는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마시고 햇빛을 쬐고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1년 뒤 놀랍게도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고 손주와 함께 산책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큰 변화는 못했지만 작은 걸 지켰더니 근육이 나를 다시 지켜줬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육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은 여전히 반응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변화를 꾸준히 선물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근육을 지키는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따뜻한 차, 햇빛, 스트레칭, 약의 올바른 복용 시간,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근육을 지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집이나 땅, 돈 같은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산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노년기의 존엄과 독립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수 있으며 남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생활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고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육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평생의 자산인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를 강조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근육량은 노인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수명이 아니라 건강하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근육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많은 어르신은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와 기간이 현저히 줄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는 90세에도 스스로 농사일을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나는 내 근육을 통장처럼 관리해. 매일 조금씩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지 라고 답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지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근육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평생 저축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근육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근육 감소를 늦추고 남아있는 근육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운동과 영양, 작은 생활습관 변화로 충분히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만약 오늘 은행 통장에 돈이 줄어든다면 크게 걱정하시겠지요. 그런데 몸속 근육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사실 근육은 돈보다도 훨씬 소중합니다. 돈은 남이 도와줄 수 있지만 근육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심할 때입니다. 근육을 자산처럼 관리합시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스트레칭과 햇빛으로 몸을 깨우며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로 근육 통장을 채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흡연, 음주, 설탕 음료 같은 근육 빚을 만드는 습관은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근육 자산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든든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육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걷고 서고 일어나고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내일 아침 내 근육 통장에 무엇을 저축할 것인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아침 공복 습관이 근육을 어떻게 살리고 또 어떻게 해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햇빛 10분,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피해야 할 공복 커피, 설탕 음료, 흡연, 술, 그리고 잘못된 약 복용. 작은 것 같지만 이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직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올바른 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으며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의자 옆에서 5분만 몸을 풀어보세요. 그 순간 근육은 깨어나고 하루 종일 여러분을 든든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결심입니다. 완벽하게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물 한 잔, 내일은 햇빛, 모레는 스트레칭. 하나씩만 실천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근육은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에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약해지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서 외출을 꺼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권유로 아침 습관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 한 잔부터, 그 다음에는 햇빛 쐬기, 그리고 스트레칭을 조금씩 추가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계단을 오르는 것이 수월해졌고 무엇보다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우리의 평생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도 병원도 아닌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일 아침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근육은 지금도 살아있고 변화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든든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아침은 꼭 새로운 습관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